안녕하세요. 농사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숭아 나무 식재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식재를 어느 정도 잘 하십니다. 근데 새로 기농하신 분들이라든지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작게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식재 간격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식재를 잘못해가지고 2년차 3년차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요. 나무 뽑아내지도 못하고요. 식재 간격을 제가 말씀하시는 게 100%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거의 복숭아를 나무를 뽑아낼 일은 없고요. 나무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보통 이제 농 같은 데 보시면은 거의 논이 이 폭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600평 정도 같으면요 20m 정도 됩니다. 폭이 20m고 길이가 한 100m 돼요. 20m 100m 하면 605평 나와요. 2m 50 2m 25m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20m거든요 20m 같으면은 이 농로는 놔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놔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성토를 하잖아요. 하면은 요 번면이 생겨요. 요거 각이 생겨요. 그럼 요 부분은 한 4m 띄우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고랑 있죠. 고랑 6m입니다. 6m. 여기도 말 그대로 6m고요. 그 다음에 일로 오시면 여기도 4m입니다. 여기 성토를 했거든요. 요 논이 좀 낮죠. 그러면은 4m 빼면은 20m에서 남는 게 12m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랑 폭이 6m를 나오는 거죠. 6m. 제가 다녀보면 초보자분들은 여기 나무 심을 때 나무집에 땅하고 여기 공간을 얼마 떼는지 잘 몰라요. 아무리 못 떼어도 4m는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들이 자라면은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이제 4년차 들어가거든요. 나이도 몇 개 나온단 말입니다. 기계가 소독하기도 그렇고요. 열매 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 공간은 한 4m 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특히 기농하시고 하신 분들은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5년차 정도 되면은 기농 자금 받아 가지고요 원금부터 갚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확이 5년차부터 앱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차부터 앱은 많이 나오려면은 앱은 많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식재 간격을 여기서부터 간격은 1m, 2m, 여기 같은 지금 1m, 2m 50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1m, 2m, 2m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파이프를 꼽아놨죠. 여기 파이프 꼽아놓고 요쪽 편은 파이프를 안 꼽아놨어요. 여기 꼽아놓고요. 지금 요 간격은 여기는 2m 50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 식재하신 분들은 요 고랑 간격은 6m 하고요. 나무 간격은 한 3m 하면 좋습니다. 왜 3m 하면 좋냐면요. 복숭아는 2년차도 조금 따는데 3년차 되면은 애도 따요. 그러면은 3m 하면은 좋은 점이 여기서 여기 3m면 이 나무에서 열매 딸 수 있거든요. 한 나무에 최소한 아무리 못 타도 한 나무에 아무리 못 따도요 3년차에 10박스는 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까지 6m를 떼어보면은 이 공간이 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가 있으면은 수확을 못 하는 거죠. 600평 기준 잡으면은 6m 심는 거하고 6m 3m 심는 거하고 나무 주스 들어가는 거는 한 배 가까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3년차부터 수확량이 한 나무에 10박스를 떴다면은 50주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500박스를 더 땁니다. 3년차까지 다 묶고요. 4년차부터는 지금 요 파이프 있죠. 보시면 여기 파이프 꼽아놓고 여기 파이프 꼽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무는 정상적으로 키우고요. 요 나무는
이쪽 방향 있죠, 이쪽 방향. 6m 되는 방향에는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고, 요 다이는 쪽 있죠. 다이는 쪽 가지 있죠. 이 가지만 이쪽 핀 날리면 돼요. 날리고, 반대쪽에도 날리고요. 그럼 이 나무는 또 정상적으로 키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파이프가 여기 있잖아요. 파이프 꼽아놨죠, 우산형으로요. 그러면, 요쪽에 있는 다이는 쪽에 잘라버리고요. 요 잘라보면 이쪽 방향 있죠. 이쪽 방향에 이 가지는 4년차, 5년차, 6년차 계속 수확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파이프가 있고요. 파이프 있고, 여기는 파이프가 없고요. 여기는 파이프 있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키워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키워야 되고, 이 나무는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나무를 베어내면 아깝잖아요. 베어낼 필요 없고요. 이쪽 핀에 대이는 부분 있죠. 대이는 부분 일로 잘라보고, 이쪽에 대이는 부분 잘라보고요.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이 가지는 어차피 이쪽 핀에 6m 간격이 되면 정말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오시면 이 다이는 부분 있죠.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쪽은 잘라버리고 이걸 키우면 돼요. 이걸 이쪽 땡기가 유인해가지고 키우면 돼요. 그럼 이것도 정상적으로 키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기농하신 분들이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수확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농자금 3억씩 받아가지고요.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아 나갈 때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고요. 자, 어떤 데 가보면 이 고랑을 한 4m씩 해놔요. 4m씩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4m 해놔버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죠. 비도 많이 오고 여름에 습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통풍이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여기 4m 고랑 해놔보면. 그럼 병충해, 특히 균들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농약 소독도 월등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품질의 과일 생산하기 힘들어요. 고랑 간격은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5m 오시면 돼야 돼요. 근데 안전하게 하시려고 같으면 한 6m 돼야 되고요. 또 나무 따라서는 7m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실패 안 하는 방법에서는 이 고랑은 6m를 떼야 됩니다. 6m 떼주시고, 이쪽 고랑을 여기 사장님은 한 2m 50도 안 되게 심으셨는데 3m씩 해가지고 나중 되면은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은 간격은 6m, 6m 자리 안 든 거죠. 근데 요렇게 3m 심어 놓으시면은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까지도 이 나무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뽑을 필요 없고,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파이프를 굳이 여기 없는 데 있잖아요. 파이프 꼽으면 더 좋습니다. 꼽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파이프를 안 꼽아 놓으시면은 제가 저번에 끈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요 가지 날아가면은 이 주지 있잖아요. 이 주지하고 반대편의 주지를 끈이 있어요. 끈 보면은 좀 까만 거 납작한 거 있어요. 그거 좀 야물어요. 그러면은 이걸 나무를 이마에 높게 키우지 마시고 좀 낮게 키워가지고 끈으로 저쪽 편에 연결하면은 나무가 태풍 불어도 잘 안 째집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완숙된 퇴비를 안 열 것 같으면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최소한 퇴비는 3년 있으면 묵혀가지고 퇴비해야 되고요. 최소합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하실 때는 식재하는 그래요. 만약 원래 나무 3월달 식재하시면 있잖아요. 식재하면서 퇴비라든 뿌리고 식재하시면은 자만 나무가 뿌리가 썩어가 죽습니다. 가스 차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심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꼭 지금 3월달 심다 같으면은 굉장히 완숙된 퇴비 있으면 흙하고 좀 골고루 섞어 가지고요. 그럼 제가 완숙된 가스 안 차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으실 때는 구덩이를 최대한 넓게 파가지고 1m 파도 좋아요. 넓이로. 그래가지고 깊이는 엄청나게 깊이 한 파대요. 한 50cm 파가지고 바깥에 흙을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 나무를 심으시면은 나무가 월등히 잘 자라요. 심기 전에 물을 가득 주시고 물이 밑으로 쫙 내려가면요. 거의 다 내려가면은
그때 나무를 심으시고 그 전목부 비닐 띄시고요. 비닐 그 전목해 있는 부위에 살짝 몰롱해 가지고 흙을 넣고 밟으시면 됩니다. 밟고 물 있죠. 물을 한 번 더 쫙 주시면 위에 밟을 필요 없어요. 위에는 밟을 필요 없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나무 채로 식재하신 분들은 그 묘목 같은 경우는 순나방향을 꼭 치시고요. 그리고 그 응애약도 만약에 그 날씨가 한 30m 올라가잖아요. 묘목 같은 거 올라가면은 그래도 한 열흘 한 번 치시고요. 깍지벌레 약도 한 번씩 뭐 묘목이라도 한 달에 한 2번씩 치시고요. 그 정도만 해줘도 그 유목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로 나무를 심는 밭들은 이 밭도 지금 밑에가 팽팽하잖아요. 그 물 빠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골마 타가지고 여기도 불룩하게 했고 저기도 불룩하게 해가 물이 저쪽으로 빠지든 이쪽으로 빠지든 그거는 농사는 초보 농사입니다. 그래 하면은 좋은 열매 생산이 안 돼요. 이 땅 속에 그 마사 성분이 좀 있어야 돼. 그럼 물이 밑으로 쭉쭉 빠져야지 이 뿌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뿌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야지 이 열매가 굵으면서도 아삭하면서도 맛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열매 가격을 경매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마늘 신비품종 같으면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을 땄을 때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한 박스에 10,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 더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만 더 받아도 600평 기준 잡아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땄을 때 한 나무에 20박스는 따거든요. 그럼 50주 같으면은 천상잘 따잖아요. 천상잘 따면 한 나무에 다른 사람보다 10,000원 더 받으면은 1,000,000원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영양제를 줘가지고 당도를 올린다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땅을 좋게 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밑으로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밑으로 땅이 전체적으로 부실부실해야지 뿌리 활착이 많이 되고요. 근데 퇴비를 너무 많이 뿌리려면 또 이 열매가 좋은 열매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양검사는 꼭 하시고요. 토양검사 하셔가지고 pH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함량도 보시고 전기년도 이시도 보시고 다 미량호도 보시고 그걸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는 과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절대로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를 심어가지고 복숭아 나무 심어서 또 잘못해가지고 새로 뽑고 간격을 잘못해가지고 또 고민하고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재배를 하시면은 3년 차부터 보통 6m 심는 농가보다는 수확량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지를 빼실 때는 다주지를 빼는 게 좋아요. 다주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개인데 그죠? 만약에 여기 사장님 또 여기 사장 농법이죠. 여기 사장님은 주지에서 여기 부주지를 여기서 벌렸거든요. 여기 사람 주로 이런 농법을 하십니다. 여기 해가지고 여기를 또 부주지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또 여기 사람 방법이니까 뭐 딱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 사람 최대한 짧은 기간에 수확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나무는 어차피 한쪽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한쪽이. 요 나무 파이프 있는 정상적으로 키우고요. 그 또 농사 하시는 분들은 물 시설이 중요합니다. 물 시설을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여기하고 이쪽에 양쪽이 닮으면 좋아요. 물이 가면 한 봉에 이까지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가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 자라면은 결국에는 한 이까지 더 옵니다. 여기서 좀 더 누워요. 그래서 물 시설은 이왕이면은 물이 잤을 때 한 목에 이까지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땅 속에 있는 수분하고 우리가 퇴비 준 영양분을 같이 먹으면서
야들이 비대라든지 당도를 더 잘 올려줍니다. 중간에 물시술 하는 것보다는요. 농사 짓는 분 힘내시고요. 원래 나무 식재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참조를 좀 하셔가지고 고려하시면은 실패는 안 합니다. 보통 요래 식재하시면은 보통 600평 기준 잡으면은 한 55주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요래 식재하시면은 한 110주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5.5평 정도 한 폭이 들어가는데 6m, 3m 했을 경우에요. 한 600평에 뭐 앞에 또 창고 같은 거 만들면 한 100 정도 들어갑니다. 1000평 잡았을 때는 5.5평에 한 평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600평 하면 여기가 거의 100주 조금 더 들어갑니다. 1000평 나누기 5.5 계산하면 되겠죠.